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새 행정부 재무장관에 제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명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밝히고 옐런 전 연준 의장이 빌 클린턴 행정부 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바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지난 2014년 첫 여성 연준 의장을 역임했으며 이번에 상원 인준 과정을 통과하면 232년 미국 재무부 역사상 첫 여성 장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제재 문제 등을 관장하는 재무부의 장관으로 지명된 옐런 전 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회복해야 하며 재무장관으로서 모든 이들에게 이 꿈을 재건하기 위해 매일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에 인도계 미국인 니라 텐든 미국 진보센터 의장을,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에는 세실리아 라우스 프린스턴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앞서 29일에는 백악관 대변인에 오바마 행정부 백악관 공보국장을 지낸 젠 사키를 지명하고 공보국장에는 케이트 베딩필드 전 부통령 공보국장을 기용하는 등 공보팀 인사 7명을 모두 여성으로 임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UN 인권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최근 북한 인권단체들에 취한 허가 취소와 사무검사 등의 조치가 국제인권법을 어떻게 준수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유엔은 또 북한의 인권 개선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한 한국 정부의 답변도 공개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29일 웹사이트를 통해 지난 9월 한국 정부에 보낸 질의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 규약을 어긴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이른바 혐의 서한으로 최근 벌어진 한국 내 대북 인권단체에 대한 사무검사 등에 관한 질의 서한입니다.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과 클레멘트 닐레츠시 부울 평화집회 및 협회 인권 특별 보고관, 메리 롤러 인권운동가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이 서명해 보낸 이 서한에는 대북 인권단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반적인 사무검사 실행과 단체 두 곳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결정에 우려를 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명확한 사유 없이 북한의 인권 상황과 탈북민의 재정착과 관련한 시민사회 단체 중 25개 단체들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겁니다. 또 일부 단체들에 대해 통일부 승인 비정부기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한 점에 대해 한국 정부의 조치가 시민사회 공간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관련 항목엔 이미 승인이 된 비정부기구에 대해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서류를 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탈북민 단체 두 곳에 대한 취소를 포함해 대북 인권 단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이 국제인권법에 어떻게 부응하는 것인지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등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반발이 거세진 상황에서 지난 7월 대북 전단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두 곳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최근 3년간 법인 운영 상황 평가 결과를 토대로 25개 단체에 대해 사무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0월 29일자 답변 서한을 통해 북한 인권법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을 개선시킬 노력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이뤄나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인권법과 한국 헌법은 다른 개인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을 경우 한 개인의 권리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며 북한에 전단지와 물품을 보내는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인권 관계자들은 대북 인권단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북한 지도부를 달래기 위해 대북 인권 운동가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올해 한국전 참전 미군 실종 유해 36구에 대한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절반 정도나 신원 확인이 감소한 것인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미시간 출신 헨리 앨리스 일병입니다.
20살 젊은 나이에 한국전쟁에 참가해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된 장진호 전투 당시 인근 고토리 전투에서 실종됐다가 유해가 발굴된 뒤 지난 5월 신원이 확인된 겁니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활동 내역 보고서를 통해 육군 소속 35명과 해병대 소속 1명 등 모두 36명에 대한 유해 신원 확인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DPAA의 미군 유해 신원 작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해 신원 확인 건수는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한 73건의 절반도 채 안 됩니다. DPAA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동 현지 활동과 조사팀의 임무 등이 절반 넘게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6차례 예정됐던 미군 실종자 유가족 정부 보고도 취소했다면서 다만 지난 7일 처음으로 가족을 대상으로 한 화상 보고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는 특히 지난 6월 봉헌식을 마친 한국전 참전 한국군 유해 147구를 한국에 송환한 사실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147구 가운데 77구는 지난 2018년 8월 북한이 넘겨준 55개 유해 상자에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건넨 유해 상자 55개를 비롯해 1990년부터 1994년 사이 인도한 208개 유해 상자와 1996년부터 10년간 북한에서의 발굴 작업을 통해 찾은 유해 229구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전 참전 실종 미군을 약 7,500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단일 전쟁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전 전사자 프로젝트를 구성해 유해 신원 확인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이 유엔에서 북한 등 인권 유린 국가들의 인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균형 잡힌 접근 방식으로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고 미국 의회조사국 CRS가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배경과 미국의 정책적 이슈에 관한 보고서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란과 북한, 시리아 등 독재 정권의 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증가시키는 활동에 고무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들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와 인권 정책을 옹호하는 데 더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최근 미국이 유엔에서 이들 인권 유린국의 인권 문제 제기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중국과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 내 인권 침해를 일삼고 있는 국가들이 오히려 국제인권기구에서 회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인권기구를 자신들의 인권 문제를 감추는 도구로 전락시키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인도주의 제재 면제 요청에 대한 승인 기간을 단축하고 면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30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으며 이번에 수정된 대북 제재 면제 이행 안내서를 통해 지난 2018년 8월 미국이 제안한 이행 안내서 7호를 대체하게 됐다고 안보리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결정을 통해 세계적 대유행병이나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주의 단체들의 대북 제재 면제 요청을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제재 면제 기간도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에 개정된 이행 안내서는 지원단체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요청 양식과 위기 봉착 시 처리사항 안내서 등도 함께 제공한다며 이를 통해 지원단체들의 제재 면제 요청 과정을 단순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30일 세계 화학전 희생자 추모의 날을 맞아 화학무기 사용은 장소와 주체, 상황에 관계없이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구테르스 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몇 년 동안 화학무기에 대한 금기가 훼손돼 군축과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화학무기 사용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필수이자 희생자들에 대한 도덕적 책임에 부합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 산하 육군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사린가스 등 20여 종의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2,500에서 5,000톤가량 보유해 세계 3위의 화학무기 보유국이라고 지적했으며 국제사회는 193개국이 가입한 화학무기 금지 협약 가입을 북한에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은 화학무기를 생산하거나 비축,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북한 요원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암살하면서 맹독성 신경작용제인 VX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국제사회에 충격을 줬으며 미국 정부가 그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데 결정타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